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요 많은 뉴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옳은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여러 이슈가 쌓이고들 있는데요. 이분들께 의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현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홍 의원님. 네. 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담은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어제 제가 사실은 이제 10시에 다른 이유로 이제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망쳤겠네요. 네? 아니 망쳤다보다도 그 전날 이제 장제원 의원 측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좀 기자회견 먼저 좀 하겠다 양해를 구하는데 느낌상 이제 지난번 이제 페이스북 올리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제 기자회견 때문에 갔는데 어우 기자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뭐 진짜 뭐 많이 오셨습니다. 결국은 장제원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제 이게 또 뭐 빈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이제 당에서 어떤 혁신의 어떤 이미지를 사람 교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담을 것이다. 예. 뭐 그런 어떤 말씀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친윤 핵심 의원으로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본인이 고민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오고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잡은 것은 아마 제 추측에는 어제가 혁신위원회 안을 이제 최고 지도부에 이제 전달을 한 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0일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는 2024년 총선 22대 총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그런 어떤 날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까지 상징적인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혁신위에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안을 결국은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어떤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가까이서 보셨고 또 직접 하는 현장까지도 보셔가지고 더 감회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장철이 끝나니까 이 김장연대가 드디어 해체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예.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출마 뭐 이런 프로세스로 갈 거다라는 관측이 처음부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청했을 때는 이제 본인 주도의 그렇게 그림을 본인 주도로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만약에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되면 예. 결국 정치인들은 본인이 주도하는 그림 예. 이렇게 가야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발현되고 훨씬 언론의 조명도 받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난번은 아마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지난번은 아마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이렇게 미루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예. 결국 이 과정들은 저는 뭐 예전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예측된 대로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진 않았지만 예. 결국 갈 사람은 뭐 장제원 의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또 아니면 내년 부산시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진 뭐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 문제는 이렇게 친윤 핵심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비워서 예. 채우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를 또 우리가 봐야죠. 예. 결국 이른바 검핵관들, 윤핵관이 나가니까 검핵관들을 들이민다. 예. 지금 보니까 벌써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있던 여러 가지 검찰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데 책임이 있었던 장관들, 차관들 이런 사람들 좀 다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관측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아랫돌 빼고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넣는 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윤핵관 빼서 검핵관 넣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있을 때는 민주당에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결단 용단을 내려서 불출마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비우는 것보다는 이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하는데 사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건 먼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 이야기인 거죠. 장제원 의원이 3년 후에 일을 가지고 불출마를 했다고는 믿지 않고 비서실장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비서실장 가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지금 현재 굳이 딱 뭘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일단은 어떤 당의 어떤 혁신의 어떤 국민의 어떤 기대하는 것을 본인이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좀 충정해서 결단을 내린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 낙하산 공천 특히 뭐 검사 공천 뭐 용산 공천 이렇게 계속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미 용산에서 나갈 사람은 지금 현재 뭐 한두 명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나갈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도 이미 나갈 사람 이제 거의 다 이 나간 것이죠. 검사 나갈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한 검사 공천, 용산 공천 이것은 이미 이제 끝난 이야기다, 프레임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장제원 의원은 동료 의원이자 제가 지금 가방이기 때문에 가방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참 정치적 감각이 참 대단한 게 그 본인이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됐습니다. 무소속으로 한번 나와도 될 정도로 지역구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을 좀 희생하고 그래서 또 나중에 새로운 어떤 길을 찾으러 가는 이런 어떤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제원 의원을 제일 비판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죠.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저희들은 그분의 윤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굉장히 원활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많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핵관을 가장 극렬하게 비판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게 높이 평가를 좀 평가가 박한데요. 예.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지역구를 뭐 사실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버지 하시던 곳에서 물려받아서 거기 지역에서 가장 큰 학원 재벌집 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정치하는 게 과연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데 좋은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일단 뭐 불출마하신 분이니까요. 그분 얘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다음 차례가 아닌가 했던 김기현 대표가요. 박 의원님 조용합니다. 언론에선 이거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뭐 집거에 들어갔다 여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김기현 대표도 곧 결단할까요? 오늘 오전에 좀 국회에 제가 상임위 때문에 갔다가 예. 여당 출입기자들을 좀 우연히 만났는데 예. 바로 오늘 내일 정도에 대표 사직과 불출마까지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여당 출입기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봐서는 저보다 뭐 더 홍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불출마 가지고는 사퇴 수습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 또 김기현 대표를 지키려고 했던 또 초선 의원님들 계시는데 또 우리 홍준표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뭐 곧 비대위 체제로 가겠지만 그런 모습이 지금 여당에 펼쳐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홍 의원님 말씀이 궁금합니다. 예. 혁신위원회에서 뭐 희생의 어떤 아젠다를 던질 때부터 제가 뭐 시종일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이제 그 희생의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윤핵관 내지는 영남권 중진 뭐 예. 지도부 뭐 이런 어떤
측면이 결국 이제 희생의 어떤 타켓이 지금 돼 왔는데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김기현 대표 본인부터 본인 당신이 이제 커피 먹는 밥은 뭐 제한다, 뭐 순서가 있다 해서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결심의 어떤 저는 준비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계시고. 단지 예. 이제 시차의 문제인데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린 어떤 그림보다는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발표로 인해서 예. 좀 더 빨리 당겨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희생의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 예, 문제에 예. 대해서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계속해서 숙고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박 의원님께서는 그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내려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큰 희생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런 의견 주셨는데 거기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도 이제 뭐 찬반 양론이 좀 심한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당 대표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데 예. 지금 당장 뭐 12월 중순 말부터 지금 이제 공관위원회가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공관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뭐 이런 어떤 총선 어떤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누가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대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있나 그 좀 염려도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김기현 대표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울산은 불출마하더라도 김포는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이 고 즈음부터 원래 사실 야당에서는 비대위가 여당에서 꽤 일찍 갈 거다라고 봤었고 거기에 역할을 할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정경련 회장을 하고 있는 김병준 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많이 관측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고 이번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의 어떤 배우 역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과연 했는지 처음 그분들이 예. 지명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뿐만 아니라 예. 대표직을 놓게 돼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만 내려놓고 국회의원 불출마 안 하면 그 책임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은 아니고 본인 지역구 지금 험지 출마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 가시면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뭐 전 함께 환영하고 열심히 경쟁하면 되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셨습니다. 김포에서 현재 국민의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섭섭해 하시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박 의원님 결론적으로요. 어제 그 장제원발 총선 불출마 있었고요. 또 뭐 만약입니다만 김기현 대표발 뭐 희생이 있다면 국민의힘 민주당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에 대한 심판의 선거다. 총선이고 그런 중간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그런 중도층이나 이른바 스윙보터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과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쟁은 불가피하고 예.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내놨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간병비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가계 부담이 큰데 예. 그걸 건강보험 적용 점차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국민들 반응들이 좋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도층이라든지 스윙보터들한테 호소하고 예. 표를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면상으로 그런 분들이 몇 분 관둔다고 해서 지금 아직 관두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들, 검찰 출신 비서관들 또 강요들 중에서 또 차관이나 이런들 중에서 아직 1월 10일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이거든요. 제한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그리고 말대로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저는 이번 선거는 용산에서 지휘하는 사실상의 선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잘 배치가 끝나야 그런 분들의 판단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예, 그 어제 장제원 의원의 이제 불출마가 당 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민주당에도 엄청난 지금 나비 효과를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어떤 혁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결국은 어느 정당이 이제 혁신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국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뭐 역대 총선에서 다 이제 입증이 이제 된 바가 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낙연 대표의 뭐 신당 이야기도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정책적인 면, 인물적인 면 이런 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정당과 인물을 심판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총선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면과 아울러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제 나가서 다른 살림 차리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현재까지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는데 예. 최근 그 높지 않다고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가장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매우 비판적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도 우리 호남 출신 지금 현재 국회의원하고도 점심을 같이 먹고 오고 예. 지역에도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제가 말을 걸지 않더라도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당에 대한 배신이고 예. 이런 분열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적 여론, 국민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만에 하나 그것을 거스르고 나가서 창당을 한다면 저는 김민석 의원은 한 석도 못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같은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많은 당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최후의 순간까지 다시 한번 재고하고 당의 단합을 통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현재 의원분들에게서 중 가운데서는 한 분도 함께 하실 분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동요할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예, 홍 의원님.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 그리고 주변 상황이 저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낙연 대표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지금의 민주당 개딸 민주당은 거의 상당 부분 지금 사라졌다. 예. 예를 들면 어떤 당내 어떤 다양성을 어떤 포용을 하는 거라든지 또 도덕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예. 원래 했던 민주당의 이미지가 지금 다 이제 사라지게 지금 된 거죠. 지금 뭐 당내에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그 강성 지지층에서 지역구 사무실에까지 와서 막 소위 말해서 땡깡을 부린다든지 또 도덕성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지금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수사 재판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15년도 그런 어떤 당헌 당규에 의해서 기소되면은 그 출마조차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지금 사라진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 표현은 결국은 이제 빼앗아갔다 민주당을 그런 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런 저는 만약에 탈당해서 출마하면 최소한 이제 지금 현재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미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예. 상당수의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합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물려 이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음 총선에 미치는 예. 파급 효과는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김기현 대표만큼이나 조용한 이재명 대표 조용한데도 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 뭐 그러신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조용한 것도 거기다 특별하게 무슨 얘기 안 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완전히 재판에 지금 다 팔려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재판 2번, 3번 지금 이렇게 나가고 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에도 그 급에 해당되는 핵심 민주당의 사람들이 불출마 내지는 희생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에 오버레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급이라면 누구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정청래 의원 그 정도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조용하게 있는 거죠. 예, 반론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궐선거를 패배한 건 김기현 대표죠. 보궐선거를 승리한 거는 이재명 대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저는 이상민 의원 빨리 국민의힘에서 왜 전화 안 하시는 거예요. 전화 달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본인 국회의장 하고 싶다고 그렇게 탈당까지 하신 분은 빨리 전화를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과 많은 지지자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1년 6개월 이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할 것이냐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가장 옳은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뭐 저도 주요 여러 가지 회의들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 관련된 전략적인 스탠스를 가다듬고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저희들의 원래 전통적인 당내 시스템을 통한 현직 의원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총선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좀 오늘 이번 주에도 한 분을 영입했죠.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고 이런 민주당이 원래부터 가져왔던 길들을 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그 김민석 의원 말씀 잠깐 해서 그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한테 사쿠라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래도 당 180석 얻을 때 1등 공신인데 좀 심한 표현은 아니셨을까요? 저는 김민석 의원이 본인이 그 가장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본인의 여러 가지 좌절과 비판 그런 부분을 아꼈기 때문에 18년 만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지금의 시대 상황을 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길만 걸었으면 그런 말을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18년 동안 정말 국회나 근처에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을 하다가 여의도에 돌아와서 저도 18년 김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지만 예. 그렇게 날서 있고 그렇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보는 분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면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민주당이 단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냐 여기에 복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김민석 의원으로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지명 갈등을 보는 홍 의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김민석 의원 사쿠라 발언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결국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토착개국 하면서. 그런데 또 일본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사쿠라. 예. 그다음에 새천년 NHK 같은 살롱에 가더라도 그런 데 가고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데 가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 김민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등등.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이런 말할 자격이 참 없다는 거는 이미 이제 2002년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배신하고 나가서 정몽준 의원도 갔지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원조 민주당을 만든 본류인 이낙연 대표 이런 고민 끝에 하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진짜 까마득한 정치 후배이자 또 본인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할 수 있는 이런 사쿠라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와서는 아마 김민석 의원 굉장히 아마 후회할 겁니다. 정치 선배는 김민석 의원이 선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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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